시선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네, 천기 누설 36번째 시간입니다. 네. 자, 요 창화창창님입니다. 이 글부터 먼저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소상공인 보상 대책에 관해서 정세균 총리가 기재부를 꾸짖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언론의 힘이 어떻게 써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시선 집중에 민주주의에 대한 선구적 발상의 경의를 표합니다. 제이비님 감사합니다. 제가 좀 정정을 해야 돼요. 이거 시선 집중이 아니고 천기 누설에서 먼저 얘기를 했고요. 제이비가 아니고 머털도사입니다. 조금 다릅니다. 북캐릭터가 다릅니다. 근데 선구적 발상은 아니고요. 네. 이미 좀 잠깐 나왔던 이야기이긴 한데 저는 그 언론에 대해서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얘기를 안 해요, 언론이. 전혀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안 그죠? 하는지 몰라요. 근데 얘기가 나오면 오히려 찬물을 끼얹어요. 그 엄청난 재원을 어떡하란 말이냐. 네. 전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물어보고 싶은데요. 언론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를 지금 대변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재원을 걱정해야 되는 거는 정부고 나라입니다. 왜 국민들이 재원을 그렇게 많이 걱정을? 우리나라는 왜 반대로 돼 있죠? 그러니까 저는 언론이 뭔가 좀 착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언론은 판정자 이전에 문제 제기자예요. 맞습니다. 언론의 기능은 합리적 의심을 제기를 하는 게 주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이게 잘못 쓰이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게 기능. 사실은 언론의 주 그렇죠. 기능이지. 언론 보고 포청천하라고 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근데 왜 네. 자꾸 판관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판단은 사법부 등등에서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판단은 주권자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권자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계속 정보를 제공해주고 네. 그다음에 화두를 그러니까 제기에 들어가는 게 언론의 기능인데 입 싹 씻어버려. 그다음에 좀 얘기가 나오려고 하면 재뿌려. 못하게 하고. 이게 도대체 어디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언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뭐 그대로는 아니고 아무튼. 아니 뭐 그 얘기조차도 없었는데요. 네. 정세균 총리의 손실 영업 보상 등등. 근데 사실은 그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익히 보았던 게 자나깨나 불조심이란 말 아시죠? 그렇죠. 지금부터는 뭐냐면 자나깨나 물조심이 돼야 되는데 물조심. 왜 그러냐면 한다고 하면서 물 먹이는 경우가 있다. 그죠? 물맥입니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아예 대놓고 찬물 끼얹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자나깨나 물조심 모드로 지금부터 계속 감시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저는 지난번에 청기누설 했던 영업 보상, 손실 보상. 예. 이거는 헌법에 있는 어쩌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국가가 존재 이유예요. 그걸 한다는 거는 의무죠, 의무죠, 의무. 그 얘기를 그냥 조심스럽게 아니 뭐 조심스럽진 않았지만 얘기했던 거고 정세균 총리가 기재부한테 저는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했어요. 예. 그다음에 기재부는 그 어찌 본다면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기재부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라는 네. 문제 제기가 있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잖아요. 맞습니다. 그전에. 네. 총리가 얘기했는데 아니 아니 거기다 헌법에 규정이 있는데 외국에 그런 사례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 대들어 버리면 도대체 여기는 뭐 하는 곳이냐. 황당해가지고 정말. 예. 외국의 사례가 없더라도 헌법에 있다고요. 헌법에. 그러니까 참 헌법에 도대체, 있는데요. 그 네. 정도로 하고. 맞습니다. 예. 자, 오늘 청기누설 주제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선거 얘기를 해야죠. 야, 보궐선거 얘기 하려고요. 그렇죠. 이제 그 대충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제 네. 그 경선에 참여할 사람들은 이제 대충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다 이제 정해졌으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1차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많은 분들 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머털도사가 또 삐딱하게 아주 예리하게 정리하는 네. 보궐선거, 특히 서울시장의 판세 분석 네.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판세 분석을 당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직진을 안 하잖아. 바로 가진 않잖아요. 그래, 조금 돌아가시잖아요. 방송 분량 그 전에 짚을 게 있어요. 네, 뭐죠? 자, 그게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이야기를 하는데 예. 대의제가 작동이 되는 가장 그 출발점은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선거에 맹점이 있다는 얘기를 학자들이 많이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수능하고 똑같아. 뭐죠? 뭐냐면 답은 5개 안에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답은 제시할 수가 없어. 아, 맞습니다. 5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게 수능이잖아요. 예. 선거도 똑같다라는 거야. 맞아요. 뭐냐면 그게 사지선다냐, 삼지선다냐, 아니면 십지선다냐의 네. 차이만 있을 뿐이지. 네. 대부분의 경우는 유권자는 정당이 제시한 보기 항목에서만 선택을 해야 돼.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선거가 갖고 있는 맹점인데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그 맹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네. 왜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뻔한 이야기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그 면면을 보니까 음흠. 한마디로 정리하면 회귀 선거, 아. 회귀 선거 같다는 느낌이 쫙 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자, 드리는 거예요. 선거는 수능 시험과 같다. 선택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택지가 너무 제한돼 있다라는 딱 거죠. 그 선택지에서 객관식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회기 선거다? 아니 회기? 이건 전혀 색다른 얘기가 아니라 10년 전 데자뷰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10년 등장 전. 인물들을 네. 보면은 그잖아. 아, 그러니까 다 출마 한번 경선이나 뭐 했던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점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를 떠나서 아쉬운 네. 건데 뭐냐면 선거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변곡점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움을 여는 변곡점. 그잖아요. 그것이 인물이든 세력이든지 네. 간에 그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보통 선거가 돼야 되는 건데 근데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보면은 이런 성격이 전혀 없죠. 그냥 뒤로 한 10년, 2010년으로 그때로 확 돌아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비유하자면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일반적으로서는 일반 명사 예. 비슷하게 됐으니까 인용을 하면 올드보이들의 귀환. 아, 맞습니다. 올드보이들의 귀환. 그러니까 네. 바로 이 현상에서 이번 선거의 어떤 두 번째 성격을 도출할 수밖에 없는데 뭐죠? 그렇기 때문에 후보들의 면면을 봐서는 뭔가 어허. 새로움이 없기 때문에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런 거다는 새로운 규정이 어려워. 그렇게 원래 같으면 좀 규정을 할 수 있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안 그런 거 어려워.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은 빼고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로만 한정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 선거의 성격은 뭐냐? 그건 문재인 선거다. 잠깐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탁 튀어났습니다. 지금 보면. 음. 자, 회기 선거, 문재인 선거 이거를 두 개를 연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그 얼수무당이 또 아주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게 야구 아니겠습니까? 아유, 저 뭐 에이전트 알겠습니까? 그래 에이전트. 그죠. 자, 야구에 한번 그 비유를 한번 해봅시다. 네, 너무 좋아져요 야구에. 자, 이번 선거는 네, 즉시 전력감을 구하기 위한 이른바 그 선수 보강이냐 네. 그런 차원이냐 네. 아니면 미래 전력감을 발굴하기 위한 어떤 지명이냐. 아, 무조건 즉시 전력이죠. 무조건 그치? 이겨야 된다.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거죠. 이번 선거는 바로 그거라는 거야. 네. 미래 전력감 확보 차원이 아니라 즉시 전력감에 모두 그러니까 정당이 올인을 하고 있다는 거야. 맞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야. 왜 즉시 전력감을 구하려 할까? 네. 이유는 둘 중 하나야. 야구에서 즉시 전력감을 구하는 경우는 우승이 보여. 우승이 바로 앞에 보이죠. 우승이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요 구멍만 메우면 바로 우승까지 갈 수 있어. 예. 이럴 때 즉시 전력감을 구하기나 까딱하면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아. 밑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바닥으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그 최대의 어떤 구멍을 어떻게든 메워야 돼. 그렇죠. 이게 결국 즉시 전력감을 찾는 동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약점을 뭐 사실 조금만 딱 보완해서 우리가 우승에 바로 앞에 가든가 아니면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는 걸 막거나 그러니까 그거가 사실 즉시 전력감을 찾는 요인이고 그런 구단들은요 2, 3년 지나면 많이 안 좋아져요. 우승하면 다행히 우승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안 좋아진 구단들이 꽤 많죠. 네, 얘기는 그래서 제가 못 참고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응원하고 있는 그 팀이에요. 예, 제가 그 팀을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과거와의 단절 선언했잖아. 과거와의 단절 선언하고 다른 조금 진짜 진작에 했었어야 돼요. 코칭 스텝도 다 지금 수입했고 AI는 아니고 외국인이죠. 뭐 법관 수입 이야기 나오는데 법관 수입 안 하고 코치는 다 수입을 했잖아. 지금 왜 그래? 그 팀이죠. 예, 충청도 이글스 팀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 보살이라고 불러주세요. 네. 아무튼 네, 아무튼 그러니까 네. 자,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뭐냐면 즉시 전력감에 모든 걸 올인하는 선거라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 이 바로 이것 때문에 문재인 선거라고 제가 이제 규정을 하는 건데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번 선거로 그 문재인 정권의 일대 타격을 가할 수만 있다면 코리안 시리즈로 직행할 수 있다. 우승을 넘볼 수 있다. 그 코리안 시리즈가 뭐게요? 대선. 그러니까 딱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즉시 전력감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 경기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네. 어떤 이런 어떤 동기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우승이 보인다라고. 이거는 제 진단이 아니라 그 당의 진단이야. 그렇게 봅니다. 그죠? 예, 지금. 그다음에 그럼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고 이러다가 큰일 나는데라고 하는 게 또 똑같은 거지. 네. 문재인 정권이 타격을 입는 걸 막아야 돼. 왜 그러냐면 그러지 않으면 타격을 입으면 코리안 시리즈에 못 갈 수도 있어. 네. 가더라도 우승을 못 할 수 있다라고 아하. 생각을 하는 거지. 바로 이 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총력전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총력전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즉시 전력감이 우선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포석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없어. 일단 이기고 봐야 되는 거야. 이겨야 됩니다. 이기고 봐야 되는 선거이다 보니까 이름값이 있는 사람이 최우선이다. 예. 이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가 오박 안 오나. 그죠? 오박 안 오나 아닙니까? 오박 네. 안 오나. 제가 좀 아까 이제 시작하면서 언론 욕했는데 네. 언론 그래도 장명 참 하나는 이름 잘해요. 참 오박 안 오나가 나왔습니다. 그대로 낮췄네요. 오박 안 오나 이렇게 그러니까 배열해 놨네요. 장명 하나는 정말 우박 안 오나. 오박 안 오나. 그런데 이 장면에서 근데 확인할 수 있고 또 언론의 이제 무수한 보도에서 확인되는 게 뭐냐면 네.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지금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냐면 인물에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거 구도고 선거의 성격 그러니까 얘기도 안 해.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뭐 공약도 모르고 공약도 똑같아요. 다 부동산밖에 그러니까 없어요. 그냥. 인물 간의 인연, 네. 그다음에 인물 개개인의 어떤 경쟁력 여기에 네. 초점을 맞추고 맞습니다.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덧없다. 네. 이건 정말 부차적인 문제다. 저는 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그래도 부차적 문제라고 말하기에는 어차피 선거가 인물 뽑는 거 아닙니까? 네. 너무 그거는 조금 과한 표현이 아닌가 아니야. 생각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네. 이제 판세 분석 이제 지금부터 들어가는 자, 건데. 이제 판세 분석. 예. 자 봅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세에서 결정적인 건 인물이 아니야. 인물이야, 인물. 네, 인물이죠. 인물인데 후보 인물이 아니고 음. 딱 한 사람이 있어. 우박 안 오나? 아니고 예, 그 뭐 아까 그랬잖아. 음. 이번 선거는 문재인 선거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규정짓는 인물은 딱 한 명이야. 그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인물이 있긴 한데 후보자가 아닌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인물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다. 판세를 좌우한다. 이 그렇습니다. 말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재인 요인이 이번 예. 선거의 결과를 좌우할 공산이 상당히 크다. 이런 이야기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살면 야당 후보가 죽고 음흠. 그잖아요. 네. 정반대면 야당 후보가 살고 음. 이게 정석이겠는데 근데 여기서 또 제가 그대로 안 가죠. 한 번만 여기서 다시 한 번 싹 그거는 저도 알아들었고 저도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방정식을 좀 올려주세요. 요건 저차 방정식이야. 예, 올려주십시오. 고차 방정식으로 가야 네. 되는데 근데 고차 방정식은 수학 문제 풀 때 항상 어려운 건 맨 뒤로 뒤로 몰리잖아. 가고요. 뒤고 예. 그러니까 요건 잠시 위로고 네. 이제 관심사. 그러니까 그러면 자 이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관건이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느냐 마느냐 음흠. 이거부터 좀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어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가 나왔어요. 리얼미터에서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인데 1월 18일부터 3일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음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전주보다 5.7% 포인트 상승을 해서 43.6. 엄청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4주차 이후로 처음으로 40%대를 맞습니다. 획보복을 했다라는 거 아니야? 예. 자 여기서 감 잡을 수 있죠. 음. 문재인 요인은 아주 역동적인 판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자 중간 정리 한번 하죠. 곧 응. 저차 방정식에서. 네. 자 후보 인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인물이라는 문재인이 인물이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얘기를 봤을 때는 역동적이기 때문에 네. 어느 일방의 승패를 지금 예상하기 어렵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결국은 겁니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야당 입장에서는 거의 따놓은 당상처럼 그러니까 그 여기 왔잖아요. 원래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국정에서 이제 악재가 계속 예. 연속이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빠지고 이 상태에서 선거 치르면 무조건 우리가 이긴다. 그래서 코로나 등등 뭐 김종인 위원장은 검찰 등등. 삼자고 들어가도 이긴다. 네, 그 뭐 얘기도 심지어 했었어요. 이 여기까지 지금 예. 나온 상황이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 그래서 제가 지금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얘기했는데 물론 요거 하나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사는 항상 그 오차도 있는 법이고 네. 또 다른 조사하고 정합해서 봐야 되는 것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요것만 제가 의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JB 타임을 계속 들어오셨다면 JB 타임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자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지금부터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권의 전략이 네. 제가 볼 때는 이미 이거 다 드러난 거예요. 분명해요. 뭐냐면 여권은 그러니까 보궐선거에 염두되고 두 가지에 지금 거의 몰빵을 때리고 있어요. 네. 하나는 코로나, 하나는 부동산. 그잖아요. 네. 이 두 요인에 승부수를 띄울 거라는 예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거고 할 수 있죠. 이미 네. 하고 있어. 예. 그 타이밍도 이미 나왔어. 네. 설 전후, 음흠. 2월 중순 설 전후. 그러니까 뭐냐면 코로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평가 요인이고 네. 부동산은 부정평가 요인인데 그래서 긍정평가 요인은 최대화하고 네. 코로나 잘하고 그렇죠. 예. 부정평가 요인은 최소화한다. 줄이고 이런 건데 자 코로나 한번 봅시다. 네. 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기 시작을 했어요. 3,400대예요 지금 많이 그렇습니다. 줄었습니다. 줄기 시작을 했고 2월 초면은 백신 초도 물량이 들어와서 최초 접종이 시작된다고 어허. 정세균 총리가 시선 집중의 인터뷰에서 밝혔어. 예. 그게 파이자 거라고 이미 그 다음에 어허. 후속 나왔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2월에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는 터닝 포인트가 마련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러면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긍정 요인이 더 최대화될 여지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죠? 그러네요. 예. 부동산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잘 복기를 해보세요. 네. 신년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어요? 설 전으로 부동산 공급 확대 종합 대책이 나올 거라면서 나도 기대가 크다라고. 특단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이다라고 나도 했습니다. 기대가 크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자 여권의 이런 계획에 따르면 네. 2말 3초가 제가 볼 때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2말 3초요. 여론 흐름에 있어서. 설날 직후 2말 3초. 그렇죠. 예. 국정 수행 지지도의 추이를 확실히 반전시키려는 시기가 바로 이때가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세를 몰아서 보궐선거까지 이어가겠다. 4월 선거로 이어간다. 그렇죠. 예. 이게 결국은 여권의 전략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허. 물론 여기에는 이런 전망에는 변수가 빠져 있는 게 변수가 있죠. 뭐죠? 자, 그 우리가 이미 1년 동안의 경험이었죠.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래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 잡힌 듯해도 안 잡혀 있고 어디서 그렇지. 뛰어나올 줄 또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추이가 좀 잡혀간다는 이야기를 쉽게 하기도 힘들어. 아유, 그렇죠. 또 뭐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몰라. 터지면 뭐 숨바꼭질에 능한 게 코로나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변수야. 변수입니다. 영원한 변수야. 예, 무조건 변수입니다. 일단 이 점을 하나를 확인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부동산은 변수보다는 상수를 고려를 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정책이잖아요. 예. 그리고 정책에는 원래 정답이 없어요. 왜 그렇죠. 그러냐면 정책은 국민의 삶에 직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삶의 처지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찬반이 갈리게 돼 있어. 네. 찬반이 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어떤 여론 시장에서 찬성,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이 더 크냐 마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지 완전한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론이라고 하는 상수를 우리는 빼놓으면 안 돼요. 항상 뭐냐면 언론은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해서 집중 보도를 해요. 부동산 부분은 특히 그렇게 많이 보도를 생리상 했었어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네. 전략상 요즘 그 부동산 갖고는 특히나 그래요. 네, 맞습니다. 자 여기서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시장의 반응은 갈릴 건 그건 100%가 120% 확실한데 그렇습니다. 갈리는 것 중에서 부정적인 반응만 계속 집중 부각을 싣건 이건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는 거예요. 상수죠. 예. 그럼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은 관건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닙니다라고 언론하고 맞짱 뜨면서 논리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부동산 그 공급 대책이 일정하게 시장에 변화를 주는 게 객관적 지표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지표가 나오면 그렇죠. 뭐 말하기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격이 좀씩 잡힌다라고 하는 네. 저짐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렇죠. 저는 이게 변수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어쨌든 간에 지금 여권 입장에서는 문재인 선거를 치르는 게 뭐 좋아 보여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근데 좀 잘 어쨌든 봅시다. 여기서 제가 여권이라고 했는데 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여권이 아니라 청와대의 전략이에요. 청와대 전략이다. 그죠? 예. 자, 제가 하고픈 말이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이른바 관역 조준 능력 네. 내지 대중 설득 능력을 놓고 보면 네. 이 문재인 선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문재인 선거인데 뭐냐면 민주당 주도가 아니라 청와대 주도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번 선거는 뭐냐면 청와대 대 인물 간의 어떤 구도 싸움. 여기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야당 후보를 이야기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야당 후보죠. 그러니까 오히려 청와대하고 야당 후보와 싸움이다. 예. 그런데 어. 야당 입장에서도 예. 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야당도 지금 당의 존재감이 등장이 안 돼요. 드러나질 않아요. 국민의힘이 별로 뭐 하는 게 없어요. 국민의힘에서 인물들이 막 등장해서 네. 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신경전 부리고 하는데 여기서 당 존재가 선거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느낌은 전혀 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당의 존재감이 없는 당이 거예요. 안 보여요. 그냥 사람 한 명 한 명 보이지만 당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의 존재감 이건 여당이나 야당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야당의 인물 두 사람의 대결이다. 바로 그 구도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미뤄뒀던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네. 인물 경쟁력을 봐야 되는 거잖아. 네. 그잖아. 그러면 여권에서는 청와대의 경쟁력으로 돌파하겠다라는 건데 네. 그럼 여기에 그 맞서는 야권은 그럼 인물 경쟁력으로 속칭 맞짱을 뜨는 수밖에 없어. 그렇죠. 왜냐하면 인물 대 인물 싸움이니까 청와대랑 인물 싸움이니까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고차 방정식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인물 선거로
바라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아까 거니까. 제가 네. 더덥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인물 선거 보는 건 더 인물에 초점 맞추는 게 더덥다라고 하는 네. 게 뭐냐면 네. 언론이 그렇게 보도한 건 저는 뭐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언론의 생리상 네네네. 인물을 계속 부각시켜야 장사가 되잖아. 그래야 클릭을 많이 합니다. 가독성이 많이 보고 가독성이 많이 보고 높아지잖아. 많이 보고. 네. 그거는 그래서 언론이 헛다리 짚는다는 얘기는 제가 못 하겠고 네. 이거는 장사의 논리일 수 있다라고 그냥 넘어가는 건데 야권의 정당이나 정치인에서도 정말로 그렇게 보겠다는 큰 착각일 수가 있고 헛물게 하는 것일 수가 있다. 네. 인물이 부각이 되면 이길 거다. 이름값이 있기 때문에 그 헛물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체급이 안 맞다 이 말씀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까? 체급 청와대 이전에 문재인? 제가 볼 때는 체급 이전에 네. 면면의 캐릭터가 안 살아. 그게 문제. 잠깐만요. 캐릭터가 또 있나 이 사람들한테? 캐릭터요? 제가 조금 전에 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문재인 선거다라고 규정을 했죠. 네. 자, 이 규정에 따라서 보면 그러면 인물 요인은 뭐겠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반문. 그렇지. 바로 네. 그 인물 캐릭터라는 게 여기서 이제 결국은 네. 캐릭터가 구축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하. 그래야만이 뭐냐면 이른바 반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서울 시민을 자기 쪽으로 끌어모을 수가 있는 거지. 되는데. 왜냐하면 네. 자기가 상징이 되고 깃발이 될 수가 있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야권의 인물이 그러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척점에 서 있는 상징 인물로서 캐릭터가 구축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가 인물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데 네.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반문재인 캐릭터가 없다. 근데 야권 주자들 제가 안 오나 얘기는 다 나눠보지는 않았지만 네. 들어보면 하나같이 반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제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네. 얘기했던 아노나만 3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텐데 그 전에 제가 캐릭터를 강조하는 이유를 예를 하나 드릴게요. 네, 여기는 네. 아노나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 이해가 되는데 네. 한때 윤희숙 의원이 윤희숙. 조명을 받았어요. 네네네. 그죠? 네. 왜? 그러니까 초선이고 뭐인데 뭐 서울시장 후보 저는 임대인이 임차인입니다. 예. 네. 그 연설이 쫓겨날 판입니다라고 예. 딱 그 아유, 한마디예요. 그러니까 참.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 네. 서울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이반이 됐던 주된 이유가 부동산이었는데 네. 윤희숙 의원은 바로 그 어떤 그 반문 정서의 핵심 고리인 부동산으로 쳤어. 여기서 지금 동의한다 안 한다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죠. 이걸 치면서 언론이 집중 조명을 해. 그러니까 갑자기 존재감이 올라가면서 이 사람 혹시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계속 거론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로 그거지. 그러니까 윤희숙의 캐릭터가 바로 그걸로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아하. 원리.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하면 조은희 서초구청장 같은 경우는 재산세 반 깎아줄게. 그렇죠. 하면서 그러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는 걸 고리를 가지고 자기를 반문으로 어떤 뭐냐면 인물 설정에 들어가는 거지. 네. 이런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캐릭터. 캐릭터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원리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안오나 네. 3명 가지고 안오나 이름값이 있다라고 하는 그 세 사람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캐릭터가 구축이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분석해 볼 테니까 한번. 윤희숙이나 조은희 구청장 같은 그런 어떤 캐릭터, 반문, 항문, 뭐 부동산, 반부동산 이런 어떤 캐릭터가 구축이 되어 있냐 이걸 보자는 봅시다. 거네요. 한번 일단 1번 오세훈. 네. 오세훈 자,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뒤로 물러나 있었어. 잘 안 보였어요. 정치 네. 전면에 나서 가지고 문재인 정권과 뭔가 관계를 맺은 적이 없어, 이 네. 사람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대척 관계를 연출한 적이 없어요. 그래요. 그치? 보니까 예. 굳이 비유하자면 돌아온 장고? 장고. 그치? 따라따라다. 굳이 비유하자면 돌아온 장고인데 뭐 하다 돌아왔는지 아무도 몰라. 알 수 없는. 뭐 하다 돌아왔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총이 녹슬었는지 안 녹슬었는지도 모르고 알수 없고요. 총싸움에서 이길지 안 이길지도 확신을 알 수 없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 서울 시민들이 확신을 하기가 힘들어.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를 하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는 문재인 그러니까 반문재인 반도 없고 항문재인 그러니까 저항했다라고 하는 항의 이미지도 없어. 반문재인도 아니고 항문재인도 아니다. 그렇죠. 이미지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돼서 구축된 캐릭터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없어. 없다. 예. 그다음에 맞습니다. 그죠? 네. 2번 안철수. 안철수는 저는 문재인 반문입니다. 이거 그죠? 할 것 같은데요. 안철수 대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겹치는 게 많지. 겹치기도 하고 어긋나기도 하죠. 진짜로. 그러니까 겹치면서 겹쳤기 때문에 어긋나는 그렇죠. 건데. 하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안철수 대표의 그 문재인 대통령과의 상관성에서의 캐릭터는 반도 아니고 항도 아니야. 굳이 규정하자면 경이야.
경쟁이라는 그렇지, 것입니까? 경쟁. 경쟁했었었고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경쟁 관계를 형성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 아니지. 경쟁에서 다 졌어. 그죠? 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양보했을 것뿐입니다. 이렇게 그냥 말할 수도 있을 경쟁했던 관계. 경쟁 관계였다. 예. 자 여기서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볼 때는 그 참모진에서 건의를 했는지 뭐였는지만 네. 바로 그것을 의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울 시민의 평가에서 중핵을 이루고 있는 게 부동산과 코로나라고 했는데 네. 여기서 코로나를 건드리고 있어. 그죠? 코로나요. 며칠 전에도 가서 저기 그 자원봉사 했다며. 그다음에 이제 백신 구입 가지고 논란될 때 뭐 치고 나온 적 있잖아. 맞습니다. 그냥 뭐 공격하면서. 네. 근데 이거는 그럼 저는 그 저기 관역 설정한 거라고 인정을 해요. 공학적으로. 그러니까 좋다 그 나쁘다. 옳다 그러다 동의한다 아닌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그랬잖아요. 코로나 방역 상황이 지금 터닝 포인트를 맞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하는 진단이 나왔고 이 추세가 만약에 이어진다면 이어진다면 이건 별로 힘을 못 쓸 거다. 또 헛다리 짚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네.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분석 틀을 저는 동의를 하면서 음. 마지막 우리 안호나의 그렇죠. 네. 나경원 전 의원 그래 이런 분석 틀에 따르면 가장 피 터지게 싸운 사람이다. 문재인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문재인 정권 때 그 원내대표였잖아요. 원내대표면서 피 터지게 싸웠죠. 와 말도 말아요, 말도 마. 그러니까 저는 인심후하게 네, 반 앤드 항 네. 다 줘. 그래서 합쳐서 반항의 사람. 그렇게 또 늘리게 됩니까? 반항만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네, 좋다. 반항은 좋지. 예.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 하나의 정적으로 어떤 자기 저는 위상을 한다면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건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어떤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네. 헌데 중에 헌데. 반항인데 예. 이유 없는 반항이야. 제임스 딘입니까? 갑자기 죄송합니다. 제임스 딘이 무덤에서 일어나겠다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예. 이유 없는 반항이다. 무슨 얘기냐면 예. 자 그 반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팩트야. 그렇죠. 팩트.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판 받고 있잖아요. 패스트를 아직 재판하고 있어요. 그렇죠. 재판 받고 있는 부분에서 이 반항의 어떤 그 자신의 캐릭터라고 하는 게 지금 서울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서 형성되고 있는 그 접점인 코로나나 부동산에서는 또 매치가 안 돼. 맞지 않습니다. 딴 건- 매치가 안 돼. 이게 공수처법이나 예전 개혁 그지? 법안 관련해서 근데 팩트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정당성이 이미 반감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는 신사라고 하는 게 오히려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의 캐릭터라고 하는 게 뭔가 또 엇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인물 분석 지금 하고 있는데 음. 뭐 이렇게 끝나는 거 뭐 이렇게 이루어져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네. 그리고 언론이 이름값을 자꾸 얘기를 하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값 있지 않나요? 지명도 인지도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 네. 근데 지금 저는 좀 의견이 다른 게요. 이 이름값이라고 하는 값 이걸 가치로 보느냐 가격으로 보느냐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네. 가치와 가격은 다른 거잖아. 네, 아무리 가격이 비싸더라도 나에게 유용한 가치가 있다면 사. 맞습니다. 근데 아무리 세일을 하더라도 나에게 유용한 가치가 없으면 안 사. 가치가 없다면 이게 안 사죠. 대중의 심리잖아.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에게 유용한 가치라고 하는 거는 그때그때의 효용, 나의 욕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 시민이 추구하는 가치가 뭐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코로나 이야기라는 게 그건데 거기에 기준에서 안 오나 세 명의 캐릭터를 분석을 해보라는 거야. 연결되는 게 있는 건지. 그 틀에 보니까 이게 없으면 맞아, 이 떨어지네요. 이름값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이건 뭐냐면 헛물켜는 이름값이고 그러니까 껍데기 인물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낸다면 이런 거죠. 네. 세 사람 모두 서울시장 자리가 나한테 안 오나? 말장난이신데. 그 이 생각한다. 사람은 말장난이. 아이고 안 오나 이 자리 새 서울시장 안 서울시장 오나. 자리가 나한테 안 오나? 안 이렇게 오나? 내심 기대를 어. 깔고 있다면 제가 이렇게 답을 어떻게 드리겠어요. 해요? 안 올 걸? 안 올 걸 이렇게 네. 말씀. 이게 오늘의 뭐 결론이 되겠습니다. 야 저는 오늘 분석한다 그래서 네. 저도 뭐 많은 시사 방송에 나오고 많은 뭐 평론가들하고 대화 얘기도 하고 하는데 대부분 단일화 그 얘기하거든요. 분석하면 그렇지. 단일화 하면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 완전 다른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우리 청기누설이 면면히 지켜오고 있는 전통 예. 삐딱선. 장인의 고집이에요. 항상 삐딱선을 타야 됩니다. 남들이 하는 건 안 해. 그래서 삐딱선. 그래서 각을 틀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야? 이건 뭐 반농 반진담인데 네. 후보 단일화 문제는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얘기는 1차 판세 분석이거든요. 1차 판세 분석입니다. 2차 판세 분석을 아마 어느 시점쯤에 하냐면 두 당의 후보가 이제 경선을 통해서 대충 결정이 그렇죠. 됐을 때 예.
제가 볼 때는 고무렵에. 후보 단일화 여부는 이때 해도 늦지 않다. 후보 단일화는 그 이후에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더라도. 이때 해도 늦지 않고 사실은 아하. 이때 할 때 가장 정확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뒤로 미뤘다. 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일화 얘기는 아직까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안개 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네. 자, 오늘도 참 어려운 얘기이기도 한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판세를 아주 다른 시각에서 이름값대로 아니, 분석을 해봤습니다. 한마디로 안 오나? 안 올걸? 네. 안 오나? 안 올걸? 후박은 모르겠어요. 네. 자, 여러분들이 음. 글을 주셨는데요. 라운젠나 이이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 여당도 적정한 선에서 개혁 신용만 하는 듯. 이건 아까 이제 그 소상공인 보상 그렇죠. 문제와 관련해서 저 이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잔악계나 물조심이라고 아까 제가 한 얘기가 바로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네, 그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음. 물 그러니까 제가 볼 참을 때는 뿌릴지. 우리도 잔악계나 물조심 차원에서 혹시 저기 그러니까 그 물 먹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를 계속 봐야 되고 네, 민주당 부대에서는 소나기 피하고 보자. 소나기도 물이잖아. 맞습니다. 그죠? 네. 요 모두를 수용했으니까 잔악계나 물조심 네, 이렇게 정리합시다. 자, 레드헤어님 지금은 스토브리그인가요? 제 야구 때문에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예. 선거 관련해서 진여월님 모두들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그렇게 해서 참신한 인물들이 정치계에는 없는 건가요?라고 하셨어요. 자,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보니까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수를 했던 분이에요. 그잖아요. 그렇죠. 이회창 전 총장 그 양반도 삼수했나 사수했나? 두 번이나 그러니까. 떨어졌어요. 그럼 이회창, 김대중 두 분을 비교할 수는 없는 네. 거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만 놓고 한번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면 사수했다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얘기는 그때 별로 나오질 않아요. 아유, 왜 그러냐면 그런 말을 할 수도 없는 시점이었어요. 그분이 상징하는 그때의 시대의 정서와 시대의 요구라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받아들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후보로 받아들인 건데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갖고 나오느냐. 그렇죠. 그 시대 정신을 담고 그렇죠. 있느냐 담지 못하느냐. 그걸 제가 아까 캐릭터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맞습니다. 말씀을 드린 건데 그 점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야. 자, 이번 숟가락님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장사 품목은 대통령, 정책은 없고 네. 이쪽이 저쪽이든 대통령 장사하면 깨져요. 등 따숩고 배부른 정책 내놔요. 이거는 또 민생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결국은 대통령과 관련된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금 무슨 인기 투표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이제 국정에 대한 어떤 평가가 될 것이고 그 축이 바로 부동산과 코로나이기 때문에 지금 잘 봐요. 그 초기에는 코로나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예비 주자들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 부동산 얘기를 왜냐하면 코로나가 좀 잡히는 모양새니까. 잡히는 기미를 보니까 싹 한 발 빼면서 이제 부동산으로 지르고 있는데 다 부동산 지금 16만 원, 80만 원, 뭐 강에 뭐 해저 도시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가려서 들어주시기 예. 바랍니다. 못 만듭니다. 네. 자, 강철님 3월 말에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 나오겠지. 여당은 쓸 카드가 많지. 뭐 이런 분석도 맞을 수가 있겠네요. 좀 봅시다. 네. 자, 심재식님도 볼까요? 부동산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제발 상상을 초월한 극단 내 처방을 내놔라.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심정으로. 바로 이거죠. 예, 바로 이것도 이거죠. 맞죠. 제가 볼 때는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참 대한민국에서 있잖아요. 교육 문제, 네. 부동산 문제. 만약에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다 보면 100년간은 대통령으로 평가받는데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죠. 항상 이거는 뭐냐면 여기를 잡으면 저쪽에서 문제가 문제 발생하는 발생하니까. 풍선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요번에 어떤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 저랬다가는 폭락한다는 걸 명심하라. 요새 청취자 우리 촌철님들 다들 좀 강한 말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님이 박준 변호사는 알면서 청취자 대변하려 모른 척한다. 사실 잘 몰라요. 아니에요. 예. 눈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넘버 원입니다. 네, 저도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요 얘기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황성희님 라디오 들을 때는 좀 많이 꽤 답답했는데 여기 속이 뻥 뚫리네요라고 청기누설 응원해 주셨고요. 네. 청기누설 팬 한 분이 네. 팬아트를 만들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JB타임하고 청기누설 지금 나오고 있죠. 예. 야, 저도 있고요. 춤추고 있고요. 예. 이 8시 30분 나오는 JB 타임이나 시간이니까 청기누설이 시작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니까. 네. 저 때를 또 시침 분침을 또 형상을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JB 타임 보면은 이렇게 이제 3시로 돼 있어. 3시. 네. 그죠? 네.
그래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JBL로 읽는다는 분도 계셨기 때문에 JB 타임도 다음 주에 월요일 날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기누설 시간은 다 됐습니다. 네. 오늘 서울시장 판세 분석도 해드렸고 1차 판세 분석은 2차 판세 분석도 조만간 또 네. 얘기가 될 테니까 기대해 주셔서 좋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